새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대로 일자리와 복지 투자가 크게 늘어난 이른바 사람 중심 투자가 돋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혜미 기자. 네, 정부 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작년에 예산이 400조 원대 접어들면서 이른바 슈퍼 예산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더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분야별로 재원을 배분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총 429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8조 4천억 원, 7.1% 늘었습니다. 총 수입 예산도 세수 효과에 힘입어 447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2조 8천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대규모 토목 건설공사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 즉 SOC와 산업,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11조 원가량을 줄이고 복지와 교육, 국방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는 재원 배분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물적 투자보다는 사람 중심의 투자에 집중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네. 화면에 예산안이 나가고 있는데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만큼 이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확충안이 반영됐을 텐데 이 관련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 예정입니까? 네, 우선 일자리 예산만 19조 2천억 원으로 2조 1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예. 지난해보다 12.4% 증가한 수준입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3,000개로 늘리고 중소기업에 2만 명 추가 채용을 지원합니다. 아빠 육아휴직급여도 현재 둘째 이상 200만 원에서 첫째부터 2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앙직 공무원 15,000명을 신규 충원하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용역근로자 직접 고용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 예산도 반영됐습니다. 네, 이 복지 분야 관련해서요. 특히 최근에 문재인 케어를 두고 논란이 됐었죠. 얼마나 예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예산 증가폭이 큰 분야가 보건복지 노동 분야입니다. 예. 총 146조 2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관련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30조 6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에 재원 조달 방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예. 다른 분야에서 대폭 줄여서 집중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교육 분야도 64조 1천억 원으로 6조 7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 1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바로 토목 예산, SOC 분야였는데 이번에는 크게 줄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예. 시설 확충보다 교통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거나 생활 안전을 강화하는 데 더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 SOC 예산은 총 17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4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SOC 예산은 2021년까지 모두 7조 5천억 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 밖에 문화체육 관광 분야도 6조 3천억 원으로 6천억 원가량 줄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문제가 됐던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도 15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천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특히 이 분야는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과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2일까지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